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합동연설에서 불법 체류자들의 신속한 추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첫 2주 동안 이민 단속국에 의해 구금된 불법 체류자들의 절반에 가까운 1,800여 명이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합동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의 4배라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 전기충전소에 불을 지르고 매장에 총격을 가하는 등 테슬라를 표적으로 한 공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기록했던 LA 지역 산불과 관련해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진행된 첫 의회 연설에서 불법 체류자들의 신속한 추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피난처 도시들 역시 단속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의회 연설에서 미국에 머물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강력히 규탄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특히 불체자 중 상당수가 강력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직접적인 문제로 거론했습니다. Over the past 4 years, 21 million people poured into the United States. Many of them were murderers, human traffickers, gang members and other criminals from the streets of dangerous cities all throughout the world.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정권에서 무분별하게 국경을 개방한 것이 지금과 같은 문제를 키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불체자 추방 작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oe Biden's insane and very dangerous open border policies, they are now strongly embedded in our country, but we are getting them out and getting them out fast. 연방정부의 불체자 추방 작전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 보호를 자처한 피난처 도시 역시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피난처 도시들은 연방정부의 추방 작전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펼치고 있지만 연방정부 자체 인력으로 진행되는 단속을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때문에 캘리포니아와 뉴욕, 일리노이주 등 대표적인 피난처 지역에서도 연일 단속에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외곽에 자리한 이민세관 단속국 앞에서는 연방정부의 단속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주축이 되고 있는데 40년 동안 관련 운동을 이끌어온 한 수녀는 90세의 고령에도 집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We got to keep in the struggle. This is a unique time and we're all needed. 망명 신청자들의 집을 방문해 가족들을 격려하는 일도 고령의 나이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We told our families, we're preparing you for the worst, but we're hoping and praying for the best.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봉쇄로 불법 입국자가 90% 이상 급감한 지금의 상황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불체자 추방 작전에 대한 성과에는 아직 만족할 단계가 아니라며 보다 강력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지난 2월 첫 2주 동안 불법 체류자 구금자 수는 1,800여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우선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고 총영사관과 일부 이민단체들도 범죄 기록이 없다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전했지만 범죄 기록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NBC 뉴스가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2월 첫 2주 동안 범죄 기록이 없는 ICE 신규 구금자 수는 1,800여 명으로 이 기간의 신규 구금자 수 4,422명의 41%를 차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한인 커뮤니티에는 불법 체류자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정보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ICE 구금자 수는 2019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43,759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전체 구금자 가운데 절반은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상당수는 교통법규 위반 등 경미한 위법 기록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에서도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자들의 체포와 구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IC는 뉴저지주 헤든 타운십의 케밥 레스토랑을 급습해 주인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2008년 R1 종교 비자를 받고 터키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 부부는 비자 만료 전 영주권을 신청했고 영주권 신청이 3번이나 거부되며 합법 체류 신분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지난 1월 24일에도 연방이민당국 요원들은 뉴저지주 뉴악에 위치한 해산물 유통 창고를 급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3명을 체포했습니다. 한편 IC는 최근 단속 요원들에게 추방 재판이 필요 없는 신속 추방 대상자 약 800만 명을 우선 체포해 추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류 시한을 넘긴 지 2년이 안 된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도 대상에 포함됐는데 국경세관보호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2024 회계년도에 오버스테이한 한인은 3,621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가 하루 만에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에 대해선 관세를 한 달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자동차에 대해선 한 달간 유예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드와 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대표와 통화한 뒤 나온 소식입니다. 다만 이 조치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위한 게 아니라 미국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t the request of the companies associated with USMCA, the president is giving them an exemption for 1 month so they are not at an economic disadvantage. 이런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 트류도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트류도 총리를 다시 주지사라고 불렀습니다. 대화는 다소 우호적인 분위기로 끝났지만 펜타닐 유입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4월 2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일정도 변화가 없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관세 유예 소식에 자동차 회사의 주식이 급등했고 이에 힘입어 주요 주가 지수들도 모처럼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장중 오락가락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장은 일부 관세가 유예됐지만 하루새 오가는 관세 정책에 안정세를 보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There are going to be more short-term bouts of volatility ahead due to all of the uncertainty around tariffs, around the economy, around interest rates. 캐나다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분쟁 협의를 정식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WTO의 절차와 그 결과를 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관세가 미국의 4배라며 한국을 꼭 집어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지숙 기자가 전합니다. 취임 뒤 첫 의회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관세 방침을 강조하며 한국을 특정에 거론했습니다.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상대 국가의 관세율만큼 관세를 올리는 상호 관세가 4월부터 예고된 만큼 사실상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 내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는 한국이 검토하는 단계인데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에 한국이 투자를 원하고 있다고 기정사실화했습니다.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미 투자를 약속한 반도체 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은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거론한 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관세 같은 경제 이슈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신 실장은 관세 문제에 대해 양국 간 관세는 거의 없다면서 좋은 결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위비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오랜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원만하게 잘 풀어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브룩 롤링스 미 농무부 장관이 계란가 폭등에 뒷마당에서 닭을 키우는 방법도 있다고 말해 여론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계란값 대책에 대한 답변으로 자신도 과거 닭을 키웠다며 가정집 뒷마당에서 암탉을 키울 수 있고 이는 훌륭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SNS를 통해 집에 마당이 없다거나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어떻게 하냐는 등의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계란값은 한 달 만에 2배 치솟으면서 소비자들과 음식점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지난해 4천만 마리에 이어 올해도 1,500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계란값은 올 한 해 동안 41%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 충전소에 불을 지르고 매장에 총격을 가하는 등 테슬라를 표적으로 한 공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USA 투데이는 오리건주 세일럼에서 테슬라 딜러십 창문에 총격이 가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오늘 보스턴 인근 리틀턴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시 10분쯤 대형 쇼핑센터 부지에 있는 테슬라 충전소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국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러 대의 테슬라 충전기가 불길에 휩싸여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현장의 대원들은 전기회사에 연락해 해당 충전소의 전기를 끊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그 사이 또 인근에 있던 또 다른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7개의 충전기가 불에 탔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소방국은 누군가 의도적인 방화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달 27일 콜로라도주에서는 테슬라 딜러십 매장에 방화를 시도하고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42살 여성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 소유주들은 잠재적인 파괴 행위를 막아달라는 요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언론은 테슬라를 표적으로 한 방화 등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아 연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조직을 축소하고 직원을 감원하는 것 등에 대한 불만을 품은 시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재산, 인명피해를 기록했던 LA 지역 산불과 관련해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와 카운티 정부는 전력회사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자리에서 물러난 소방국장은 자신을 해임한 LA 시장을 우회적으로 비난하며 반격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디슨의 부실 관리 운영이 이튼 산불을 일으켰다. LA 카운티 정부가 오늘 남가주 에디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핵심 내용입니다. 모두 57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원고 측은 14,000에이커 이상을 태우고 17명의 사망자를 낸 이튼 산불이 피고인 에디슨사가 관리하는 송전탑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도 첨부됐는데 원고 측은 확보된 영상과 사진, 목격자들의 증언이 명백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또 에디슨사가 고압의 전력 장비들을 안전하고 신중하게 점검하거나 수리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에 산불 위험이 높은 초목 지역에 장비들이 설치된 만큼 캘리포니아 법규상 초목들을 제거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적색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강풍이 불고 산불 위험이 높았던 상황에서 전력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대형 산불을 막지 못했다는 점도 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지역 정부들도 남가주 에디슨을 상대로 한 소송에 가세했습니다. 페사디나시 정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이튼 산불로 인해 시의 재산과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케디아시 북쪽에 있는 시에라 마드레 시 정부도 에디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 아직 남가주 에디슨사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에디슨 측은 LA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가운데 비교적 작은 규모의 허스트 산불만 발화 책임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번 이튼 산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배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팰리세이즈 산불 대응 책임을 물어 해임된 LA 소방국장은 자신을 해임한 시장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크리스티 크라울리 전 LA시 소방국장은 어제 LA 시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자신을 해임한 베스 시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시장이 내세웠던 자신의 해임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On the morning of the fire,
I did not send home 1,000 firefighters who could have hopped on fire engine and fought the Palisades fire, nor did I leave 40 available fire engines unstaffed. These are all false accusations as well. 크라울리 전 국장은 자신이 산불 후속 보고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인력이 없는 만큼 주 정부가 고용한 기관을 통해 진행할 것을 권고했고 당시 소방위원회 역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또 산불 초기 대응이 느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LA 소방국에 필요한 재정이나 인력 지원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예산을 삭감한 시 정부를 우회적으로 질타했습니다. LA시 의회는 이날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크라울리 전 국장의 해임 취소권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13대 2로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크라울리 전 국장은 LA 소방국을 떠나지 않고 밸리 지역 부국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서 시장과 시 정부를 상대로 한 싸움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LA 소방노조 등 일선 소방관들은 시장의 이번 해임 조치가 부당하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산불 발생 당시 외유성 출장을 강행했던 베스 시장에 대한 소환 운동까지 일어나면서 당분간 산불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에 이어 정보 지원까지 차단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무기 지원을 중단하더니 이번엔 정보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존 레클리프 국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우크라이나와 공유하는 것조차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정보 협력은 러시아군 표적을 식별하고 타격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능력의 필수로 정보 지원 중단은 우크라이나 군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시점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정보 공유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고 우크라이나와의 물밑 협상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National Security Advisor Mike Waltz has been talking to his Ukrainian counterparts, and so we're in the midst of this, and we'll see what happens next.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을 환영했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주민들에게 러시아 여권 발급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벼랑 끝에 놓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평화를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됐다며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Сьогодні наші команди України та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почали працювати над зустріччю. Говорили Андрій Єрмак та Майк Вольц. Є позитивний рух.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실무회담이 열리고 지난주 무산됐던 광물협정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사면 초과에 놓인 우크라이나가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지만 트럼프의 외교술 앞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LA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미 전국에서 참여한 30여 명의 한인 단체장들이 LA 한인타운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전세적으로 관세 전쟁이 일고 한국의 지금 경제도 안 좋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는 이 탄핵 정국을 마무리를 하고 우리들이 일단 우리나라 국익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탄핵에 반대하는 미 전국에서 한 30여 개 단체가 모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위원회는 정치적 싸움이 아닌 한국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무효 집회는 LA와 뉴욕, 오렌지 카운티 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유상 판매 서비스 통계를 분석한 결과 주류 카테고리가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노선에서 제품군별 판매 비중은 주류 25.7%, 스낵 24.6%, 음료 19.9%, 라면 17%, 콤보 상품 11.9%, 굿즈 0.9% 순이었습니다. 특히 주류는 단거리 노선에서 판매 비중이 32.5%를 차지했고 스낵류와 라면은 장거리 노선에서 각각 25%, 18.6%였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류 상품으로는 산토리 가쿠아이볼 캔과 식품은 부먹밥을 추가하고 콤보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기내 유상 판매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전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페어에서 인간 로켓맨 묘기를 선보이던 스턴트맨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턴트맨인 차치 발렌시아는 지난 2일 공연 도중 안전망을 벗어나 떨어져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발렌시아는 2012년 런던 올림픽 폐막식에서 로켓맨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페어 행사 관계자들은 발렌시아가 병원에서 치료 후 완전한 회복이 기대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카이리버 카지노가 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스카이리버 카지노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슬램덩크 현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게임을 하면 매일 응모권을 모을 수 있고 이벤트 진행 시간 동안 30분마다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이 밖에 새로운 게임과 상금이 걸린 이벤트가 진행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기도 포천 노곡리에 군 포탄이 떨어져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훈련 중 오발 사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